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3월 15일입니다. 이제 31일 남았습니다. 네. 4.15 총선까지 31일 남았는데 보니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 또 보면은 그 민주당의 무슨 최고회의하면 몽땅 민방위복을 입고 나와요. 아니, 지들이 공무원이요? 방역 대책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우리 뭐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도 방역에 좀 참가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만 민방위복을 입고 나오는 줄 알았더니 민주당도 민방위복 입고 나오는데 여기에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아니, 안 그래도 어제 모임이 있었어요. 그 당에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 많을 텐데. 아니, 대만하고. 군대 민방위복을 왜 이렇게 좋아해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민방위는요, 군대 안 가도 민방위 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나라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다. 민방위는. 민방위 가는 게 아니고 민방위 참여하게 돼 있죠. 편성이 돼 있는. 편성이 돼 있죠. 네. 예. 뭐냐니까 의외로 보면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 우한 코로나가 지금 몇 달째입니까? 단추 처음 발견되었던 것이 1월 20일경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1월 26일 날 당 설 연휴 중에 얘기했고 2월 20일 날 짜파구리에서 파한대수하면서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만 3, 4주가 지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국민들이 공포에 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한 얘기로 예전 IMF 때나 다음에 뭐 외환위기 때 그때보다 더한 심지어 6.25 전쟁 때보다 더한 뭐 이런 상황이다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중도층 중산층들이 정권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산층의 불안감, 네. 위기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위기 관리를 하고 있는 네.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라는 안정기구,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인데 네. 그거를 바로 그런 심리들을 이제 자기들이 안고 가겠다고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들이 뭐 국방 뭐 이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흡사 이해찬이 자기가 무슨 뭐 지금 위기 관리를 하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세일즈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고 아주 영리한 사람들이 아주 대단히 영리한 게 어제 저녁에 무슨 모임에 가봤더니 공통적으로 불과 2달 전만 해도 문자만 넣으면 이를 부르르 떨고 뭐 유, 시, 민, 뭐 이해창 그러면 눈에 쌍심지를 키던 양반들이 이제는 이거 걱정이다. 걱정이다. 왜냐하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막 쌍심지 킬 때 보면은 우한 코로나가 터지고 중국인 그거 다 입국 제한을 안 하고 굴신굴신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파한대수하는 모습 속에서 분노했습니다만은 보면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 미국도 먼저 코로나가 뭐 창궐하기 시작했다. 뭐 유럽은 뭐 이탈리아, 스페인 뭐 이란 국경 봉쇄했다.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뭐 우리가 뭐 잘하는 거 아니야? 의연하게 잘하고 있네. 이러한 것들이 지난 2월 13일 어제 그저께죠. 뉴스완에서 여론조사한 결과에도 그것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한번 민심의 흐름이라는 게 뭐 또 이렇게 형성이 되면 네. 패턴을 유지하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흔히 이제 보면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보면 뭐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하듯이 뉴스완이 뭐더라 이름이 뭐 엠브레인 뭔가 그 있어. 그 보면 옛날 미디어 리서치입니다. 굉장히 유력한 여론조사 기관이고 거기서 응답률 24%인데 직접 면대면 무슨 핸드폰으로 ARS란 거 아닙니다. 근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34.2% 올랐어요. 그다음 미래통합당이 19.7로 거의 보면 정체를 유지하는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잘하고 있다. 50.9%입니다. 못한다는 44.2%. 갤럽하고도 뭐 비슷한 현상이네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제대로 잘 대처하고 있다가 60.8%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국민들 뇌리 속에는 처음에 보면 중국의 입국 제한을 갖다 안 막으면서 만연하게 했던 거, 그다음에 신천지와 대구를 갖다가 그저 매도하면서 마녀 사냥했던 거, 짜파구리 먹으면서 파한대소했던 거,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입만 열면은 그다음에 다른 일이 벌어졌던 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어쨌든 보니까 현재 확진자 수가 하루에 이제 100단위로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고 근데 상대적으로 뉴스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뭐 스페인도 그렇다, 뭐 이탈리아도 그렇다, 어디도 그렇다 하니까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다 60.8%로 지난달에는
정확히 49대 48이었습니다. 네. 잘한다 못한다가 지금 6대 4로 잘한다. 즉 뭐냐니까 중도층들이 마음이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뭐 대통령과 정부에 힘을 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분위기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사회 여론조사하면 뭐 꼭 나오는 표현인데 네. 저희가 그 우리 정부, 우리 대한민국이 네. 그 이런 역병, 그 전염병 그 대처는 굉장히 네. 잘할 것이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죠. 왜 그런가 하면은 네. 우리 애청자님도 뭐 다 이해하시지만은 대한민국의 네. 의료보험이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거. 미국의 의료보험과 한국의 의료보험 비교하면 우리가 90점이라면 미국은 한 4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유종수 박사. 그래서 저희가 가서 얘기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그 대협력단장하는 유종수 국장 네. 불러가지고 얘기도 좀 하고 있지만 네. 첫째, 온 국민이 다 우리는 의료보험의 커버를 받는 겁니다. 미국은 사각지대가 있고 네. 뭐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노인과 극빈층에 대한 또 무료 의료 체계는 있지만 대부분 자본주의적인 그 보험 회사들 간에 헬기 탔다 3천만 원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번에 제가 미국 가서 2017년에 앰뷸런스 한번 탔다가 5,000불 물고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네. 미국 검사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거 가서 이거 면봉으로 의사한테 이거 한번 채취하면 1,000불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제 그 하원에서 네. 뉴딜 코로나 뉴딜 해가지고 네. 한 거 중에 포함된 것이 네. 그 검사하는 거 무료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 미국은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사스 메르스 때 우리가 또 우리 의사들, 약사들, 뭐 저 간호사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의료진이고 뭐 또 손재준 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메르스 때 또 이제 대응 체계들 전반적으로 추적 시스템들도 해놨고 그 다음에 IT. 지금 전화 하루에도 그냥 몇 번씩 긴급 전화 문자가 와가지고 좋아요. 다 그게 이제 뭐 우리의 의료 시스템, IT 시스템 그야말로 그동안 우리의 그 실적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잘 하고 있는데 제일 못한 게 우리 행정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이들이 제일 못한 건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초기에 방역 실패는 다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전문가 집단이 그 피땀 흘려 노력한 부분에 공을 갖다가 고스란히 따먹고 있는데 여기에 또 편승한 자들이 민주당의 이해찬 그렇죠. 민방위 보인 겁니다. 그래도 대통령도 밥잡 끌고 간 거 아닙니까? 짜증나 그 얘기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이 의료진들의 이 사투, 네. 이게 뭐 효율성에 대해서 번번이 그냥 뭐 마스크 배급이나 근데 마스크 배급 말이야 뭐 배급제 한다고 해서 맨날 마스크 끼고 나온 대통령이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슬며시 밥잡 끌고 와갖고는 그 질병관리본부 사람들하고 마스크도 안 끼고 그냥 싹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힘들 것 같아서 안 왔어요. 저 갈비찜 해갖고 왔으니까 많이 드시고요. 애쓰셨어요. 정말 힘드시죠. 이제는 전문가 집단에 가서 살살 이제 분노 여기서 살짝 올라타네. 그러니까 밥차라는 거는 커피차 이런 거 연예인들 네. 네. 찾아갈 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우리의 그 의료진들 네. 보건 관련 종사자분들이 네. 정말 잘하고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 현빈 같은 이제 된 거예요. 거기 대통령도 가서 알랑거려요. 힘드셨죠? 제가 이 막 쓰고 돌아다니고 죄송합니다. 이제 그럼 나 바보지도 안 할게요 하고 그래도 같이 이렇게 웃고 있으면 인기가 올라가는 거죠. 아니 그 사람들이 원체 지금 제가 이제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퀴블러에서의 죽음과 죽어감에 대하여 보면 우리가 비극을 맞았을 때 처음에는 부정하고 분노하고 그 분노가 폭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 순간에 우리 타협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중도층이 타협하는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뭐 그래 어떡하겠어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실물 경제가 네. 계속 지지난해 안 좋았는데 네. 여기다 제가 이제 세계적인 여파로 이제 수요가 이게 세계적인 서플라이 라인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원료 공급, 뭐 중간재 공급 이런 게 다 끊어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해외 의존적, 교역 의존적인 국가인데 교역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위기감이 막 엄습하는 데다가 이거 질병은 계속 되어가고 그래도 그나마 효율적인 의료진들 뭐 이런 약사, 의사, 간호사분들 뭐 헌신적으로 하고 하는 데 대해서 정부가 국민들의 위기감을 바탕으로 살짝 또 올라타가지고 자 김씨 갈비찜 드십시오. 됐어. 지금 최근에 갈비찜 네. 나왔을 그 무렵에 하나 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동안 집권 여당과 집권 여당 위성 정당들이 계속 떠들었던 이야기고 바람을 잡던 이야기인데 총선 연기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눈치를 챈 거예요. 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정도라면 해볼 만하다. 왜? 지금 보면은 이번에 코로나 그 사태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심판하는 분위기로 갔어야 되는데 이것이 중간에 미래통합당에서 공천 또 어수선한 공천하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층에서 안정을 희구하고 이러니까 굳이 총선을 연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일 헛발질한 사람들은 좀 미래통합당 사람들이네. 저희는 일관되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 질병 뭐 이런 거 전염병에 대해서 이런 거로는 정쟁화하면 안 되고 쟁점 삼으면 안 된다는데 이 양반이 코로나 오판을 해버렸네. 코로나 오판한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순간에 김영호 공관위가 사람이 바뀌었다고 처음에는 나름대로 그게 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마는 어느 순간에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이 확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의 분위기가 들뜨기 시작하는 그때부터는 TK, PK 수도권을 비롯해서 이른바 사심들이 끼고 사천을 시작하고 똥짝대기 공천. 똥짝대기 공천을 똥짝대기 꽂아도 니들이 뭐 뽑아야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홍준표 그 다음에 김태호를 비롯한 향후 경쟁자 될 만한 놈들 다 쳐내라 이번 기회에. 그래서 빠타한 거예요. 네.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금 보면은 당장에 보면 중도층들이 큰일 났다. 왜냐니까 지금 보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저희 아는 사람들 보면 자영업자 하는 사람들이요. 가족들이 하는 사람들은 한 40% 까져답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직원 쓰는 사람들은 뭐 직원 쓰는 80% 까지는 80%가 까지고 이제는 방법이 없대요. 손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곧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몰려올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죄송하게도 1998년 IMF 그 국난을 갖다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경험의 주체들이 다 그 당시 대학교 다니던 친구들.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지금은 50대예요. 그래서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20대, 30대들이 네. 극성스럽게 지하철 타고 갈 때 막 쓰잖아요. 우리는 또 사실 좀 그게 거북스러워요. 그죠? 네. 쓰고는 뭐 다니는데 네. 그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 메르스를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응, 학교에서 뭐 배웠던 대로 반응하는 것이다. 20대, 30대대로 하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네. 정부 여당은 이제 위기 관리, 우리도 위기 관리 팀이야. 그 이름 자체도 보면 코로나19 국난 극복 대책위원장이 이낙연입니다. 그거 모르셨죠? 그 어느 순간에 이름 바꿨어요. 공동선대위원장에서 코로나19 국난 극복 대책위원장 이낙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지금 할 수 없다라는 게 지방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였어요. 네. 사람은 접촉할 수 없어요. 그러니 총선 연기해야 된다고 민주당과 집권 세력 내에서 뽀실뽀실 하더니 이제 그게 싹 가셨는데, 근데 이런 분위기도 모르고 똥짝대기 꽂아가지고 우리가 뭐 좀 반문 정권에 대한 그 증오로 선거하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지역에서 연고가 있고 네. 지역에서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천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었는데 민주당은 뒤에서 끝나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 그냥 쭉 현역 중심으로 해서 밀어놨죠. 여기는 그냥 여기서 똥짝대기 꽂고 여기서 뽑은 똥짝대기 아니 여기서 버린 똥짝대기 저기에는 최고 물건이라 갖다 꼽고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줘. 네, 그럼 이렇게 돼버렸으니 예. 참 하늘이 준 이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건지 참 저는 걱정이 많이 되고요. 네. 또 하나 저 보면 꼭 하나 사라져야 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보면은 보수 우파 특히 강경 보수 우파 내에서 문재인 탄핵 얘기하는데 그거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꺼내고 나서 네. 의원들 내부에서도 네. 그런 얘기 많았다고 들었대. 원내대표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데 네. 될 일을 얘기를 해야지. 괜히 탄핵하자 그러면 탄핵 당할 놈들이 지금 뭐 부들부들 떨면서 다 결집을 하는데. 그렇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여론조사에서 뭐 과대표되는 문제도 있지만은 네. 이 탄핵하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저쪽에 죽기 살기로 뭉치는 그런 영향도 지금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니까 바로 자기들이 3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죽여본 경험이 있거든. 234명 그 당시에 보면 김무성과 유승민 등을 갖다 꼬셔갖고 의기투합해서 234명이 박근혜를 죽였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처절하게 그야말로 30몇 년 징역을 때리고 좀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또 김무성 또 꼬셔가지고 또 뭐 한 23명 또 이탈표 나고 하니까 또 개헌하겠다고. 뭐 겁나지. 우리 편에도 저렇게 꼬여갈 놈들이 또 있을 텐데.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본 짓이 있기 때문에 탄핵당하면 죽어도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있는데 그걸 굳이 심재철 원내대표나 미래통합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얘기할
꺼내는 순간 꺼내면 꺼낼수록 저쪽은 더 똘똘 철저하게 스크럼을 짜고 결집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예, 그러니까 정작 보면 없어져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입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